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이윤영이라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도 1등처럼 쑥쑥 뻗어나갈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더군요. 어쩌다 결혼을 폭망했는지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결혼에서 실패를 했다니 제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럽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펜을 들었어요. 저는 연대를 나와 대기업 기획실에 취직했어요. 명문대 졸업의 대기업 기획실이라니 큰 노력 없이도 인생이 술술 풀리니 제 스스로가 기고만장했고 주변에서도 저를 대단한 여자로 봤죠. 그런데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힘들더라고요. 제 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날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주변의 시선과 제 자존심 때문에 싫지만 버티고 대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 기획실을 때려치워 버렸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었고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출판사 이직을 결정했죠. 연봉은 적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일을 해보니 마음이 너무나 편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동안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일들을 회의 시간에 거침없이 표현하고 기획안을 만들어 그 일들이 하나둘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짜릿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제 나이 29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출판사 대표를 만나러 왔었는데 그때 제가 대표와 토론을 하고 있더래요. 잠깐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요즘 말로 저에게 뻑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제 저희 회사랑 계약도 끝났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윤영 씨를 첫눈에 보고 반했다니까요. 아, 제발 한 번만 자리만 주선해 주세요. 예?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윤영 씨 스펙이 우리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어린 시절 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명문대 나온 여자야.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라고. 눈이 얼마나 높은데. 아예 안 돼. 윤 차장은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나이도 8살이나 많잖아. 그러다 하루는 사내 회식이 있었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대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 이윤영 실장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래요? 이윤영 실장보다는 못하지만 출신 대학도 그리 나쁘지 않고 외모도 괜찮고 무역회사 차장이야. 연봉도 세고 말이야. 윤 차장이 농담조로 그러던데 윤영 씨랑 달이 나주면 우리 회사랑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아이 나이는 있지만 고리타분하지 않고 이런 농담도 할 줄 알더라고. 회식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만나만 보라고 누가 사기라고 했냐고 하더군요. 저도 뭐 나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겠노라고 했죠.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생각보다도 더 좋은 사람 같았어요. 게다가 저를 즐겁게 해줄 줄 알고 위트 있는 말솜씨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무엇에 홀린 듯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부모님의 직업도 큰 영향을 미쳤죠. 시부모님은 꼬마 빌딩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빌딩 1층에서는 시아버지가 와인 매장을 운영하시고 2층에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3층에서는 쿠킹 클래스를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셨어요. 유명한 곳은 아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곳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에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평범한 우리 집안을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연애에서부터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 한 남자의 아내,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아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왜 그리도 저를 반기고 빨리 결혼을 서둘렀는지를요. 결혼해 살면서 보니 시댁은 모든 면에서 내실보다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한마디로 우아함을 엄청 추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아함이란 표현은 좋게 말한 거고, 속도에게 표현하자면 시어머니는 쥐뿔도 없으면서 겉멋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식업에 오래 종사해서 전문 분야인 요리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더군요. 그건 인정하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갖고 싶어하는 인문학적인 지식 부분이나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매우 약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양을 뽐내고 싶어서 인문학적 지식이나 상식적인 부분 등을 이야기하다가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일쑤였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연예인들이 괌을 여행하는 스토리여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그래도 괌은 미국 영토니까요. 괌이 어떻게 미국 땅이니? 괌은 괌이란 나라야? 아유, 넌 그것도 몰라? 아이, 엄마, 괌은 미국 영토예요. 하틀, 엄마가 괌 다녀왔잖아. 괌은 동남아야, 미국 땅이 아니라고. 이해 좀 봐. 엄마, 괌은 위치적으로는 동남아지만 미국 영토가 맞아요. 아유, 제주도가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지인 중에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두 분이 평생을 동거동락하셨다는 거예요. 대화 도중에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동거동락을 꼭 동거동락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러려니 했는데 또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 꼭 집어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이, 엄마, 동거동락이 아니고요. 동구동락이에요. 너는 꼭 지적질을 해야겠니? 동거나 동구나. 아이, 너 빼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콩떡같이 말해도 다들 팥떡같이 잘만 알아들어.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이렇게 틀리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이,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엄마 얕잡아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드리려고요. 아들이니까 가르쳐주지. 저도 엄마가 남이면 신경도 안 써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우기시더군요. 끝내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 안을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어설픈 지식 자랑이 몸에 밴 심호 때문에 가끔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꼭 아는 척을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때론 들기도 했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시어머니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명문대 출신에 우아한 유럽 문화를 공부했다며 저를 내세우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 명문대 졸업장과 지식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지인들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의 친정에 아주 생각지도 못한 큰 우환이 닥치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셨죠.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그 퇴직금 전부를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아빠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말이에요. 아빠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버리셨죠. 사기도 사기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배신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셨어요. 아빠는 그렇잖아도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병석에 누워 계시던 아빠는 결국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엄마는 엄청 불안해하셨어요.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빠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데다가 아빠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데다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엄마는 세상에 나갈 용기도 없으셨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그런 엄마의 입장을 나보다도 먼저 헤아려 주고는 앞장서서 엄마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또 엄마 입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난 괜찮아. 자식에게 배 끼치는 거 싫다. 특히나 사회 신세 지는 건 더더욱 싫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팔고 조그마한 집 전세 얻어가서 살면 돼.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 아유, 사돈어른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네 엄마 입장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 사돈이라는 게 참 조심스럽지. 그래서 말인데 사돈어른이 우리 가족 도움받기 뭐하면 이건 어떠냐? 우리 매장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 어차피 우리 매장은 사람들을 써야 하니 말이다. 그러다가 이 일을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이 일에 대해 엄청 깊게 생각을 하시더니 묘안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건물 3층에서 운영하는 쿠킹 클래스를 엄마가 도와주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일을 도와주시던 분이 그만두셨다고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쿠킹 클래스에 예약이 들어오면 일정에 맞춰서 재료 손질하고 재료와 함께 그릇들 세팅해두고 수업이 끝나면 뒷정리하고 마무리한 뒤에 또 다음 예약자가 오면 반복해서 이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료하지 않게 일도 하고 수입도 생기고 또 쿠킹 클래스 수업도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요. 시어머니의 쿠킹 클래스에서는 주로 이탈리아 음식들을 교육하죠. 주부반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어린이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입소문이 나면서 요즘은 연인끼리 와서는 이 수업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저는 엄마가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솔깃해 하시더군요. 사실 엄마도 전업주부로만 사셨지만 살면서 꿈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한식은 베테랑이시고 양식 중에서도 요즘은 퓨전 음식들을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세팅이나 그릇 등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게다가 대가 없이 돈을 받는 건 아니고 노동을 하고 돈을 받는 거니 엄마 입장에서도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일이라 오케이 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셨죠. 저도 남편도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해 드렸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가슴에 안겨드렸죠. 장모님, 새 출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모님 잘하실 거예요.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깔끔하신 성격이시잖아요. 엄마 즐겁게 일해.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해도 되고. 내 말 뜻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게 엄마는 쿠킹 클래스 일을 도우면서 어깨 너머로 이탈리아 요리까지도 배우게 되었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저와 남편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집에 갔더니 피자와 스파게티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어머, 이걸 정말 엄마가 만든 거야? 우와, 이거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야, 팔아도 되겠어요. 이거 너무 재밌다. 파스타랑 피자랑 내가 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내가 평소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다만 이탈리아 음식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더 재밌고 이런저런 응용력까지도 생긴다. 엄마 이름 걸고 레스토랑 한번 운영해 보실래요? 아이고, 이 애도 참. 그만 좀 비행기 태워. 돈이 어디 있어서 내가 식당을 낸다고 그래. 정말 말대접이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주신 피자와 스파게티는 시어머니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들보다 더 감칠맛이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엄마를 향해 따봉을 날려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엄마가 시댁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더군요. 그 즈음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제 생일과 결혼 기념일 등을 기념해서 남편과 저는 가까운 일본 여행을 예약해 두었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엄마와 단둘이 식사를 할 겸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엄마와 단둘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죠. 그런데 엄마와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엄마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이 되더군요. 엄마가 벌써 사돈 매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근사하게 한턱 낼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고기 먹을까? 엄마, 그나저나 어디 아프세요? 컨디션 안 좋아? 아니야, 평소하고 똑같아. 아유,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피부가 거칠하네. 게다가 환절기잖니. 엄마,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요. 엄마 혼자서 지내니까 내가 걱정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와 저는 그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차 한 잔 더 마시고 헤어지려고 식당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계산대 앞에서 한참 동안 서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저는 다가갔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설마 엄마 신용카드에서 거절 승인이 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죠.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엄마가 말씀하셨죠. 어? 엄마, 왜? 계산이 안 돼?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어제 지갑 정리하다가 신용카드를 빠뜨리고 체크카드만 들고 왔는데 잔고가 없는 모양이야. 윤영아, 미안한데 엄마 10만 원만 빌려주라. 집에 가서 줄게. 아이, 알았어, 엄마. 이상하긴 했지만 꼬치꼬치 물어보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 봐서 저는 쿨하게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엄마를 주었죠. 엄마는 제가 빌려준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엄마, 오늘 월급날 아니야? 통장하고 체크카드하고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아유, 네 시댁 매장이 무슨 세금 처리해야 할 게 있다더라. 매장이 하나도 아니고 3개잖니. 그래서 월급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오늘이 월급날인데 하루 이틀 미뤄질 거라고 양해 구한다고 벌써 얘기했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아유, 참, 내가 밥 산다고 그래놓고선 이게 뭐냐. 너니깐 괜찮지만 친구 불러놓고 밥 사 먹이고 돈 없다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완전 민망할 뻔했다. 윤영아, 엄마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 아, 됐어, 엄마. 다음엔 집에서 먹자. 나는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어요. 저는 혼잣말로 무슨 월급은 밤에 넣어주지? 기분 좋게 아침 출근 전에 넣어주지 라고 했고 그 혼잣말을 엄마가 들으셨더군요. 시댁이 엄마 월급을 하루 이틀 밀려서 준다는 말에 저는 찝찝함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겨버렸죠. 엄마는 내 눈치를 슬슬 보더니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또 오늘 일이 마음에 남았는지 기어코 또 한 달 뒤에 밥을 사겠다면서 약속 날짜까지 잡으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엄마랑 근사한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엄마와 헤어졌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일본 여행을 잘 다녀왔고 약속한 날짜가 돼서 엄마 집으로 향했죠. 일본에서 사온 엄마 선물도 드리고 엄마를 모시고 제 차로 이동하려고요. 그런데 엄마 집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우연찮게 고개를 돌려 우편함을 보니 엄마의 우편물들이 몇 개 쌓여 있더군요. 저는 그 우편물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편물을 보는데 세금 납부 지연 고지서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엄마같이 꼼꼼한 사람이 이럴 리는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엄마도 다 실수를 하네 하고 혼잣말을 뱉으며 엄마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달 만에 본 엄마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살이 쏙 빠져 있고 뱃살도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 못해 당황스럽더군요. 엄마,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보자.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래. 늙느라고. 나이 들면 근육도 살도 빠진대잖니. 그런데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외에도 식탁 위에 또 다른 아파트 관리비 독촉 고지서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세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짜증을 내버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세상 힘든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엄마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어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엄마를 불렀어요. 컴퓨터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용하던 거죠. 엄마, 세금은 제깍제깍 내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유, 왜 이런 걸 안 내고 그래? 아이고 자꾸 까먹어서 그렇다니까. 나이가 드니까 은행에 가서 낸다 하면서 항상 까먹는다. 아, 잘 됐어. 이번 참에 아예 엄마 통장에서 자동으로 세금들 빠져나가게 해버리자. 지금 생각난 김에 해버리자고. 엄마, 이리 와서 앉아봐요. 내가 저번에 인터넷 뱅킹하는 거 가르쳐 줬지? 다시 해보자. 저번에 네가 가르쳐준 인터넷 뱅킹 하나도 기억 안 나. 시간 있을 때 내가 집 앞 은행에 있는 ATM 기기로 이체하면 돼. 아유, 난 그건 아주 잘한다. 아유,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나가자. 나 배고프다. 엄마, 내 눈 똑바로 봐.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놔. 엄마 지금 행동 너무나 어색해?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 안 하면 나 오늘 엄마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갈 거야. 말해봐, 엄마. 아니, 뭐든 말해봐. 대체 왜 그러냐고. 아이고, 사실 엄마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관리비며 세금이며 보험이며 하나도 못 내고 있어. 꽉 다 막혔어. 그래서 다음 월급 날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아휴, 돈이 왜 없어? 시어머니 레스토랑에서 일해서 번 돈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 돈을 다 쓴 거야? 어디다 쓴 건데? 엄마가 말이다. 아유, 실수로 그만 니네 시댁 2층 레스토랑에 있는 제일 비싼 와인을 깨트려 버렸지 뭐냐. 엄마는 시댁의 쿠킹 클래스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셨죠. 무엇보다도 아빠를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사돈 내 매장에서 일을 하니 사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쿠킹 클래스 수업에 온다는 단체 예약 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되면서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2층 레스토랑이나 내려가서 청소일이나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더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창밖으로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진열장 안에 와인병 위로 먼지가 뽀얗더래요. 그래서 그 먼지를 따가 주었는데 하필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병을 깨트려 버렸대요. 어머머, 어떡해요. 그 와인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네, 뭐라고요? 아니, 이게 2천만 원이나 한다고요? 어머나, 아유, 나 큰일 났네. 그래서 엄마는 그 와인값을 월급에서 제하게 되었고 그것도 미안해서 시부모님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내 얼굴 봐서 와인값을 다 받지 않고 반값만 받는다고 하시더라. 이번 달 월급까지만 와인값으로 제하고. 아유, 이제 다음 달이면 내 월급 나오니까 그때 세금 다 내면 돼. 윤영아, 걱정하지 마. 어? 엄마, 그래서 여태 그렇게 공짜로 일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깟 2천만 원으로 사람 목줄을 채운 거야. 이것들 진짜 안 되겠네. 엄마의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몸에 있는 모든 열이 제 머리끝까지 올라버렸어요. 저는 엄마 집에 창고로 쓰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야구 방망이를 꺼내왔어요. 이 야구 방망이는 아빠가 젊은 시절 쓰던 걸로 가장 소중하게 아끼시던 유품이죠. 아빠는 야구광이셨고 야구 용품들을 꽤나 수집하셨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몇몇의 물건들은 화장하거나 버렸지만 생전에 아끼시던 물건 몇 가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거든요. 창고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오는 보고 엄마는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제 채 야구 방망이를 싣고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시댁 건물의 1층 와인 매장으로 쳐들어갔죠. 마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계시더군요. 잘 됐다 싶어서 저는 다짜고짜 아무 말도 없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진열해 놓은 와인들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몸을 붙잡고 말렸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아주 와장창창 진열해 놓은 와인을 깨부숴 버렸어요. 그러고는 말을 했죠.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돈으로 얼만데 너 제정신이니? 이 비싼 와인들 다 물어낼 거야?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야? 내가 만만해? 우리 엄마가 만만해? 경찰에 가서 불까? 이 와인들이 진짠가 가짠가 어디 한번 해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어디서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 거야? 얘가 정말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들이 무서운 줄 모르네. 야, 너 약 먹었어? 너 간땡이가 부었어? 뭐라고? 약은 당신들이 먹은 거 아니야? 감땡이는 당신들이 부은 거 아니냐고. 당신들이 파는 와인들 다 가짜라고 내가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할까? 어디 조사 한번 받아볼래? 그리고 개망신 한번 당해볼 거야. 무식한 여자가 겉으로는 우아 떨면서 속으로는 시커먼 사기꾼 속이라고 말이야. 어디 한번 해봐. 웃기고 있네. 얘 누가 그래? 가짜 와인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 있으면 어디 내 앞에 데리고 와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니라는 듯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가 얼른 달려가서는 매장 셔터를 내리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옆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짜는 눈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아가 이러지 말아라. 내가 차근차근 다 얘기하마.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할 테니까 그 야구방망이부터 내려놔. 그리고 당신은 뭐해? 빨리 가게 셔터 내려.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겠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당장. 아이고, 우리 사돈이 너한테 얘기를 한 거구나. 내가 네 엄마한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 사연이 있었다고. 그 입 다무세요. 듣기 싫으니까. 아이고, 무셔라. 그래 지금 사돈한테 내가 전화 걸게. 시어머니의 말투가 어찌나 듣기 싫던지 저는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툭툭 치자 시어머니가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하면서 손을 벌벌 떨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죠. 시아버지 와인 매장과 시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 싸구려 와인을 비싼 와인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다는 걸 저는 일주일 전에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뒤에 남편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날이 덜어 있더군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유, 회사에서 왜 그렇게 늦는 거야? 요즘도 야근 시키는 회사들이 있어? 아니면 당신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거야? 사실 회사 일로 늦는 게 아니라 아빠 와인 매장 1층 여직원 만나는 거야. 뭐라고? 와인 매장 여직원을 밤늦게 만난다고? 왜? 도대체 왜? 당신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 가방끈 짧잖아. 그러면서도 유식한 척, 우아한 척은 대한민국 1등이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 아직도 와인 이름도 몰라. 이름뿐이야? 와인 생산지도 구별 못하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와인 매장 오픈하면서부터 해오고 있어. 대학교 3학년 때부터였네.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주말도 있잖아. 그리고 이런 일은 결혼 전부터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해 정도는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자와 여자야. 말을 하고 생각해보니 제가 내 시부모님 와인 매장을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를 했을 때 1층 와인 매장 여직원이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볼 걸 제가 여러 차례 느꼈었죠. 그런데 그 직원과 일주일 2번 이상을 만난다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을 믿지만 그래도 남자와 여자잖아요. 아무리 일로 만나는 거라지만 밤늦게 만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두 사람이 내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제 성격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알아보자. 그러고는 미행을 결정한 거였어요. 그날 퇴근을 한 남편이 1층 와인 매장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택시에 올라탔고 기사에게 부탁을 하고 기다렸어요. 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면 따라가 달라고요. 남편의 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와인 매장에 불이 꺼지더니 여직원이 매장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남편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요통치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저 차예요, 저 차.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제 차로 남편을 미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혹시나 남편이 제 차를 볼까봐 택시를 이용한 거였어요.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더군요. 어쨌든 제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 날 두 사람의 행방을 저는 쫓아다녔죠. 남편은 그 여직원을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명품 가방도 사주고 또 어떤 날은 비싼 레스토랑에도 데려가서 함께 식사도 하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직원은 남편을 보는 눈이 늘 반짝반짝 빛나고 방글방글 웃지만 남편은 가끔 힘들어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야 뭐 저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을 미행했고 저는 며칠째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행을 멈추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혀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기분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제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또 남편의 뒤를 밟았죠. 이번엔 남편과 그 와인 매장 여직원이 숙박업소를 들어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역시나 떨떠름하더군요. 그리고 여직원이 룸키를 받아들고 오는데 남편이 여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나 유부남이야. 이 선만은 넘고 싶지 않다고. 나 내 와이프 진심으로 사랑해. 아, 그래? 그럼 네 집안 비밀 네 와이프한테 폭로해도 되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사실 제 모습을 이 연놈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직원의 얘기 속에 뭔가 이 집안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제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비밀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죠. 그리고 저를 기다려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죠. 집에 들어온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요. 그런데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버렸어. 아니야, 당신이 본 거 그거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정말이라고. 믿어줘. 나는 당신과 평생 부부로 살고 싶어. 그러자 남편이 당황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잠깐 머리를 굴리는 듯 하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액션을 취하더군요. 제 앞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와인 매장 여직원을 억지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가 와인을 비싼 와인에 섞어 파는 걸 그 여직원에게 들켰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와인의 상표를 갈고 저가 와인과 고급 와인을 섞어 제조하는 방법을 써서 레스토랑 내에서 마시는 와인을 속여서 팔았다고 해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손님들은 속인 건 아니었다고 해요. 우연찮게 저가 와인과 고가 와인을 섞어봤는데 맛이 그리 나쁘지 않고 평범한 사람 입맛으로는 고가 와인 맛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더래요. 한두 번 손님에게 판매를 했는데 구별하는 손님이 없더래요. 보통 시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는 식사와 함께 와인을 팔기 때문에 와인의 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몇 번만 눈속임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수입이 짭짤해지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중독이 되어버린 거라더군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싸구려 와인을 비싼 와인과 섞어서 비싼 값에 판매를 한 거였어요.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에 남편을 짝사랑했던 1층 와인 매장 여점원이 이 사실을 눈치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협박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고 돈도 빼앗고 마음까지도 훔치려고 했던 거죠. 남편은 여직원이 이성으로는 끌리지 않았고 여직원을 속인 채로 저와의 결혼을 강행했던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여직원이 자신을 놔줄 거란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직원은 남편이 결혼 후에 요구의 수위가 점점 더 세지더랍니다. 저에게 폭로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현금까지도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이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아주라. 여직원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 엄마 아빠는 몰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이 사실을 모르셨으면 좋겠어. 내가 잘 정리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줘. 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내인 저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일단 저는 엄마부터 그 소굴에서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기로 한 날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쿠킹 클래스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가짜 와인을 깨트렸다고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요. 다 가짜 와인인 걸 알면서 우리 엄마에게 주는 월급 그 몇 푼이 아까워서 그딴 짓을 하다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호구나 마찬가지죠. 야구방망이로 레스토랑 진열장에 진열해진 와인병들을 딱 깨버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은 채로 난리를 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경찰 얘기가 나오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에게 알랑방귀를 뀌면서 말하는데 기가 찼어요. 이 비싼 와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 웃기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이 와인들을 어떻게 할 건데. 세상이 만만해? 세상 사람들이 다 호구로 보이냐고. 내가 깨트린 와인의 원가가 5,000원짜리 싸구려 와인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5,000원짜리 와인을 야구방망이로 100개 깨봤자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엄마 월급을, 그것도 석 달 월급을 삥땅 쳐? 예, 너는 뭘 그걸 또 고깝게 받아들이고 그러냐? 네 엄마가 호구라서 그랬겠어? 너도 직장 생활하지 않니? 직원들에게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니. 그거 때문이야. 네 엄마만 사돈이라고 형편 봐주면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땐 누군 사돈이라고 봐주고 자기들은 안 봐준다고 쑥덕거리지. 얘 너니 시애미를 그렇게 모르니? 뒤로 다 챙겨주려고 했다고? 그래 맞아. 우리 매장 룰이 그렇다고. 아무래도 사돈이라고 특혜를 주면 다른 직원들이 사장을 만만하게 봐. 그걸 방지하려고 했던 거야. 이제야 이해가 좀 가냐?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더군요. 야구방망이로 시댁에 와서 매장의 와인들을 다 깨부술 정도라면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건데 말이죠. 저는 콧방귀를 뀌고 말을 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부둥켜 잡고서 애원하더군요. 당신들은 끝까지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네가 어떻게 바보야? 어? 연대 나온 며느리지 않니? 우리 오해는 풀자. 경찰에 신고하면 골치 아파져. 그리고 가정사로 공권력 낭비하는 거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아는 척 하신다. 제가 가정사로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보이세요? 이건 가정사가 업무적인 거예요. 아가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려고 이런 짓을 했겠냐? 내가 돈 모으면 누구 주겠니? 다 네 거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 네 거라고. 아이 그러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마음만은 접어주라. 할 수 없이 저는 이 모든 일을 남편이 알고 있었고 점원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오열을 하더군요. 남편이 뒤늦게 매장을 찾아왔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여우 같은 년에게 협박당하고 있다고 왜 얘기를 안 한 거야? 왜? 얘기했으면 엄마가 다 정리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여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에 그제야 깊은 후회를 하더군요. 그날 이후 매장은 1층, 2층, 3층 모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1층 와인 매장 여직원은 수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직원 연이 한다는 말이 사장님이 와인 섞는 걸 처음에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아드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모르는 척하라면서 저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좋은 곳도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진지한 관계까지 맺자고 했다고요. 싸구려 같은 년. 너하고 똑같으니까 내 남편도 놀아놨겠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만은 말아달라며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할 생각이 없고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낼 생각이에요. 제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이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어난 일이니 받아들여야지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엄마한테 줘야 되는 월급을 빨리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야구방망이로 깨트린 와인값을 다 변상하겠노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들야들한 목소리를 내면서
와인값은 무슨 와인값. 우리 사이에 변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네 엄마 석 달치 월급은 내가 한 번에 계좌로 지금 당장 싸주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같이 해결해 가자. 너 우리 집 며느리잖니? 제가 미쳤어요? 당신 일을 제가 왜 해결하려고 나서야 하죠? 예, 너 똑똑하잖니. 너 명문 대학 나왔잖니. 연대 말이야. 나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머리야. 남 등쳐먹는 머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짜 와인과 진짜 와인을 섞어 팔 생각을 하죠? 당신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간도 부어서 법을 어기고 사람도 속이고요.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듯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야? 이혼한다는 소식은 아직 아들에게 못 들으셨나 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면서 제발 자신의 아들을 버리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부부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잘 나가던 시어머니의 레스토랑과 와인 매장과 쿠킹 클래스까지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죠. 단 하나 아쉬운 건 감옥살이는 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벌금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 일을 해결하러 동분서주하다가 무역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여직원을 협박범으로 고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직원도 만만치 않은 또라이더군요. 여직원은 남편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해요. 이 여직원이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캡처를 해두었더군요. 그 캡처해둔 문자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너도 좋긴 좋아. 근데 와이프도 사랑해. 근데 너도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랑한다. 결혼도 생각해보자. 아니 무슨 드라마 부부의 세계 찍나요? 저도 좋고 그 여직원도 좋다니요. 이 내용은 충분히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죠. 맞고소를 당한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그랬다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물어뜯고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하여튼 이런 집구석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와인 물타기 하지 않았어도 매장은 잘 됐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 이제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삽시다. 아유, 그러게. 초부터 왜 그런 년한테 끌려다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알고 보니 와인 매장과 레스토랑과 쿠킹 클래스는 겉보기와는 달리 매달 적자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겉멋의 꼬마 빌딩을 저당 잡혀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해버렸으니 대출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꼬마 빌딩을 급매물로 내놓다고 해요. 겨우겨우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대출비 갚고 저에게 줄 이혼 위자료와 그리고 여직원과의 재판 비용으로 썼다고 해요. 예상대로 저는 남편과 이혼이 성립됐죠. 다행히 슬에 아이가 없어서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전 남편과 저는 바이바이가 될 수 없어요. 아직과 전 남편과 제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저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계획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은 여직원도 와인 물타기 사건에는 방조제로 공범인 모양이더군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의 사업체가 파업을 할 때 그 여직원이 1층 와인 매장에서 돈이 되는 와인을 빼돌렸다나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했더군요.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흥미진진하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법과 친해본 적이 없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법이 재밌더군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법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할 뿐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법의 결과를 놓고 다시 사연 보낼게요. 그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더군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쿠킹 클래스에서 어깨 넘어 배운 요리 실력으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그 사장님께서 엄마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장사를 하고 수입은 5대5로 하자고 했다더군요. 지금은 이름 있는 큰 매장은 아니지만 꼭 성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엄마는 가끔 이혼녀가 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저는 제 인생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출판사를 다니고 있고 책을 만드는 일을 떠나 이제는 직접 내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장르를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인생 2막이 시작된 저와 제 엄마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